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하종대 선임 기자 오늘 갑작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과 관련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도 사과하고 심지어 총리도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그 앞서서 사실은 리딩을 해가면서 했던 분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심지어 뭐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징계에 이어서 탄핵까지도 탄핵을 하더라도 무슨 역풍을 분지 않는다라는 다른 의원의 그런 글을 공유까지 페이스북에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와서 뒤늦게 아마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과를 한 거 아닌가. 자기 내심으로는 저는 여전히 추미애 장관이 내심으로는 승복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 오늘 또 본안 소송 이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한 본안 소송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추 장관이 어제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에 또 SNS 글을 올렸는데 거기를 보면 또 사법부를 비판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송구하다 하루 전에는 사법부를 비판했었단 말이죠. 글쎄,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도 난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 주도하에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우겨서 지난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일단 뭐 집행정지 결정이 한번 났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또 집행정지 결정이 났었고, 심지어는 법무부 내부에 있는 감찰위원회에서조차 이게 부적정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추 장관이 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일련의 어떻게 보면 징계 드라이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인데 다만 그걸 주도했던 본인으로서는 그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어느 날은 인정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끝까지 법정에 가서 다퉈보겠다 이런 혼란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많이 스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도부가 조금 다독이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연일 탄핵 이야기,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일부에서는요, 이제는 탄핵 주장을 넘어서 이런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검찰청을 없앤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청이 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는 큰 틀에서 수사하는 거고 하나는 법원에다 재판에 넘긴 다음에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첫 번째 수사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고 두 번째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두겠다. 그래서 검찰청의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용민 의원의 얘기인데요. 저게 일단 헌법상 이게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헌법에 보면 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헌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용민 의원 안대로 한다면 사실은 헌법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하나 생기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2, 3일 지나면 새해 이제 2021년 1월 1일이 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작년 1년 전에 지금 이 20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제한을 했고 6가지 중대 범죄만 한정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개정한 법이 이제 내일 모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개정한 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네네. 아예 6대 범죄도 또 없애버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사실 아까 추미애 장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민주당이나 범여권 전체의 뜻을 가지고 지금 어떤 합의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올 봄부터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안 나가니까 이제 징계 절차까지 밟게 됐는데 예. 그런데도 복직을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그러면 검찰청의 권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어가지고요. 예.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만들겠다, 뭐 이 법을 발의한 이 의원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철험회 소속이다라는 자막이 잠깐 보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모임인가요? 예. 지금 저 화면에 이렇게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이 주로 나오는데 되게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이고요. 저기에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은 황운하 의원입니다. 예. 황운하 의원이 이제 좌장격이긴 한데 뭐 좌장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구성이 됐는데 현재 한 10여 명 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따로 왜 철험이냐, 철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좀 뭐처럼 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네, 예. 누구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돼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철험이라고 했다는 거고 공식 단체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철험 그 말을 넣어가지고 이제 철험회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 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3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 탄핵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공수청,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공소 유지만 하는 수사 기능은 완전히 폐지하는 이 공수청을 만들자 하는 그런 주장도 여기 있는 철험이 의원들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모인 철험회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들이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좀 외곽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이제 여당에 좀 우호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검사 같은 경우 모두 용기가 출중하고 치략이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이 친노 진영의 원로격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철없는 모임이 딱 맞다 이렇게 지금 참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누가 보더라도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예, 예. 그게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제도, 기구 자체를 아작을 내겠다. 이런 어떤 과정이나 동기의 흐름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아니 일단 1년 전에 이 개정했던 형사소송법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이 법을 최소한 몇 년이라도 시행해보고 네네. 거기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가 나오는지 예. 당장에 이번에 지금 이용구 차관 수사만 해도 검찰이 그냥 알아서 내사 종결해버리고 경찰이요? 이게 경찰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도 몰랐고 그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저 철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마일드한 형태의 지금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그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시행도 안 해보고 나서 저렇게 급격하게 지금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이 국가 조직이나 제도를 철없는 생각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철없는 애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말씀이 이게 또 참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지금 강경한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런 법안 외에도요.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 안에서 서서히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 이 탄핵 얘기 주도하고 있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죽도 밥도 아니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역풍을 많이 우려하는데 태풍 지나갔는데 무슨 역풍입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정말 그 삼각 가르탱을 통해서 총공세를 하고 민주당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쪽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다 싸우는데 우리는 뭐 권총 하나만 쏘자고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탄핵론에는 조금 신중하자라는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주장은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데 지도부로서는 좀 머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빠졌고
그다음에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흐름이 어디겠습니까? 단순히 부동산만이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코로나 이 백신과 관련된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흐름은 이게 지금 이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부는 그나마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탄핵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들은 민주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이 팬덤 지지 세력과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한번 민주당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무슨 탄핵 얘기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국민 여론도 안 좋고 내년 4월 재보선에도 부담 주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주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세를 얻고 있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하고 유리된 그런 의견이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요? 아주 강성 지지자만 그런 거고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 의원이 지금 170명이 넘지 않습니까? 소수다. 10%도 안 되는 매우 극소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검찰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 속사정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